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자, 변액 에센셜 102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인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험 보시기 전에 이 부분들이 전체 교재를 한번 쭉 훑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연상을 하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께서 잘 확인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 시간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시입니다. 91번이네요.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기간은, 자, 정기공시 중에서도 결산공시네요. 결산공시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년간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정답은 3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연관 문제 한번 살펴보죠. 경영공시는 결산시와 분기별 임시 결산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는 정기공시죠. 그죠? 정기적으로 하는 공시가 바로 결산공시와 분기별 임시 결산 공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시 사유 발생 즉시 공시하는 것은 수시로 하는 거죠. 얘는 정해진 게 아니라 발생을 하면 하는 거죠. 수시공시와 정기공시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연관함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보험회사별로 보험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과 비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험 안내를 할 때는 금지가 되어 있는데 보험 상품에 대한 부분은 다른 회사 상품과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에서 비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공시를 하는 것은 아니죠. 두 번째, 불완전 판매 비율 또는 계약자 및 주주 배당,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사항은 주요 수시공시 항목에, 수시공시라고 하는 부분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나오고 뒤에서도 아마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수시공시 항목은 적기 시정 조치, 중대한 변동, 거액의 손실, 아주 중대한, 아주 위급한 이제 그런 느낌이 나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약자 주주 배당,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불완전 판매 비율들은 수시공시 항목이 아니라 정기공시 항목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2번 보겠습니다. 보험 안내자료의 필수기재사항. 자, 필수기재사항은 실은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도덕적인 냄새가 납니다. 자, 해당하지 않는 거,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를 한 사항을 필수기재사항에 해당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얘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해지 환급금, 상담 및 분쟁 간의 해결. 이거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내용들이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관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재무 현황, 계리사, 손해사정사 보유 현황. 일단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유 현황 이게 딱 나오면 금융감독원이다. 금융감독원의 공시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 안내 자료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 및 작성 방법은 금융감독원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협회, 보험협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합성 진단 결과는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 기준. 적합성 진단하고요, 안내 자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합성 진단이라고 하는 결과가 지문으로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꼭 구별해 주시고요. 세 번째, 타 보험회사 상품과 펀드 수익률 비교는 생명보험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협회에서 하는 거죠. 협회. 그죠? 비교 공시는 항상 협회입니다. 9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공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어떤 게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1번, 생명보험협회는 여러 생명보험회사의 펀드 수익률을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다. 비교 공시 생명보험협회 맞죠?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반기별 1회 이상 보험계약 관리 내용을 통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이죠. 분기별. 그죠? 변액보험 관련돼서는 다 분기별이다. 이렇게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죠? 이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 지문. 요거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계약자에게 교부되는 운용설명서에는 과거 운용 실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용이 되어 왔고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4번, 계약자는 개인별 적립금, 해지 환급금 등은 보험회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맺은 회사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요. 개인별 적립금은
생명보험협회에서는 공시지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은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을 하여 해당 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소의 확인을 받아서 언제 이상, 그러니까 그 기간이죠, 그죠? 예. 분기별 1회 이상 계약자에게 교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부하는 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표현이 이렇게 적합하지 않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변액보험 관련된 고객 통보는 무조건 분기별 1회다. 이렇게 제가 외우셔도 큰 상관이 없겠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변액보험 펀드별 기준가격 및 수익률을 매월 말에 공시를 한다. 이게 틀렸죠. 이게 일단 변액보험 펀드는 시가평가를 매일 결산, 매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시도 매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는 개인별 계약 관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개인별 계약 관리 내용은 협회가 아니라 회사, 생명보험 회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 번째, 변액보험의 경우 연 1회 이상 보험계약 관리 내용을 문서로 통보해. 무조건 제가 분기 1회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분기 1회가 되겠습니다. 94번 보겠습니다. 저축성 변액보험의 수수료 안내표에 대한 내용인데, 자,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수수료 안내표는 계약이 1년 경과한 상품일 경우에만 제공이 된다. 자,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기본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입하기 전에 이거 수수료 얼마쯤 될까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체결 전부터 실은 이 수수료 안내표는 고객에게 제공해서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입하고 난 뒤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수료 안내표입니다. 자, 이 문제, 이 지문 틀린 지문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변액보험 운영설명서에는 특별계정 운용 보수, 특별계정 보수, 수수료 다 포함이 됩니다. 3번, 변액보험 청약 시 운용설명서 반드시 교부하고 사인 받아야 되죠. 4번, 변액보험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 1회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관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별 계약 관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협회 아니다. 보험회사다. 자, 몇 번 반복할 때는 의미가 있는 얘기니까 계속 반복하겠죠. 의미가 있겠죠. 그죠? 예, 꼭 여러분께서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자,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는 공시항목 중에 수시공시항목이죠. 변액보험 운용설명서에 기재되는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는 이 펀드의 운용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적기시정조치와 같이 공시항목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95번 보겠습니다. 수수료 안내표의 주요. 수수료 안내표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수수료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수료 안내표에 대한 주요 내용이 아닌 거. 수수료 안내표, 변액보험의 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특별계정 운용비용, 체결비용, 위험보험료 다 변액보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예금보험 이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나 뭐 억지를 부리자면 변액보험은 예금자 보호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주계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금보험 이율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저축성 변액보험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수 비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체결 과정에서부터 제공하는 것은 수수료 안내표. 예,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온라인 전용 보험, 단독 실손 의료보험 등의 보험료 보장 내용 등을 비교 공시하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 다모아. 얘는 우리 모집인 시험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직전 1년간 공시이율 또는 과거 운용 실적은 변액보험 수수료 안내표의 주요 내용에 해당. 수수료 안내표에 공시이율, 과거 운용 실적은 얘는 운용 설명서나 공시 항목에 해당되는 거지 수수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교육 이수시간 관련된 문제인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자격증에 합격한 후에 변액보험 상품 및 특별계정 펀드에 대한 컨설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몇 시간 이상 교육해야 되느냐. 뭐 용어 시간을 의미하는 거네요. 그죠? 자, 4시간, 4시간. 그죠? 예, 공통됩니다. 그래서 판매 전 4시간, 매년 1회 4시간. 이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변액보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2시간 이상이 아니라 4시간 이상이죠. 두 번째, 모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전에 적합성 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난 받기 싫어요. 그랬을 때는 그러면 적합성 진단 불원 원하지 않는 확인서에 기명 날인을 하게 되면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고도 보험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핏 보면 이게 맞는 지문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각 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 변액보험과 관련돼서는요, 생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합니다. 97번 보겠습니다. 자, 변액보험 판매 시 필수 안내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중도 해지 시에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필수 안내사항이죠. 2번, 장래 운용성과에 대한 보험 설계사의 단정적 판단. 이거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변액보험은 반드시 3년 안에, 5년 안에, 10년 만에 몇 %가 됩니다. 이거 안 되겠죠. 이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3번,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내용. 그러니까 반드시 계약자가 알아야 될 만한 내용이 바로 필수 안내사항에 해당이 되겠죠. 펀드의 종류, 펀드별 주식 편입 비율 등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관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적합성 진단과 관련해서 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은 계약 체결 이후 종료일로부터 보관해야 되는 기간은 2년. 이것도 지문으로도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2년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주요 내용 확인서를 통해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 수익률을 가정하여 최초 원금 도달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 자, 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니라 평균 공시이율 기준으로 투자 수익률을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실은 예전의 과거 수익률이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로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98번 보겠습니다. 다음 펀드의 재반 비용 중에 보험 가입 금액에 비례해서 차감이 되는 것은 보험 가입 금액이니까 가입 금액은 사망보험금, 위험보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비용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금액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최저 사망보험금도 보증 비용이 커지게 되겠죠. 자, 이어서 연관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 판매 후에 완전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되는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이번에 신규 교재 개편으로 신규로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 한 번쯤은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전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된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기초 서류에 명시된 할인율을 통해서 할인해 주는 거는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보험료를 할인하는 행위는 변액보험 판매 시에 금지 사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기초 서류에 기초한 명시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거는 금지 행위가 아니죠. 자, 99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회사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기관은 어떤 것들이냐? 거의 대표적인 것이 항상 나오는 정답은 농수협 지역조합입니다. 지역조합 같은 경우 혹시 단위조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협은행, 수협은행이라고 얘기하는 은행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역조합은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대상이 되지 않는 상호 협동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생명보험회사 다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되는 보호대상 금융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예금보험은 괄호 땡땡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요거 보험의 원리.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호대상 금융기관들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서 예금보험공사가 잘 적립을 하고 있다가
파산, 뭐 예금 지급 정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자회원을 가지고 예금 보험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보험의 원리를 이용한 제도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예금보험 제도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자, 이 지문도 최근에 자주 시험 문제 출제가 됐던 지문이니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제 상품, 금융상품이 아닌 것을 찾네요. 은행 정기예금, 오케이. 신용거래계좌 설정 보증금, 오케이. 선택특약, 오케이. 자, 이게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되는 금융상품을 다 우리가 일일이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신용거래계좌 설정 보증금 같은 경우는 이게 뭐지?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래서 예금자 보호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찾아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인 보험 계약. 보험 계약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되질 않는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께서 요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서 일종 보험사고는 뭐냐? 자, 1종 보험사고가 있고 2종 보험사고가 있죠. 그래서 보통 예금 보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제일 먼저 만약에 그 금융기관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금 지급 정지를 시킵니다. 그래 놓고는 정지를 시켜 놓고 난 다음에는 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얼마인지를 실사를 해서 그 다음에 파산할 건지 인허가 취소를 할 건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1종, 2종보다 먼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금이 지급 정지되는 경우를 1종 보험 사고, 파산, 해산, 그다음에 인허가 취소 이런 경우가 바로 2종 보험사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회사에 예금의 지급정지 명령을 내린 경우는 2종 보험사고가 아니라 1종 보험사고에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 법인의 예금은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해당되질 않는다가 아니라 법인의 예금도 됩니다. 다만 법인이 계약자인 보험의 계약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101번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부보금융회사의 인가취소 등의 보험사고, 인가취소니까 이제 2종 보험사고네요. 발생하여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동일한 금융기관별로 한 금융기관에 1인당 최고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1인당 5천만 원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는 퇴직연금 제도는 자, 예전에는 실은 퇴직연금 제도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요즘에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예금 보호 한도인 5천만 원과 별도로 확정기여형 DC형 그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합쳐서 5천만 원을 별도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DB형은 빠집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연관함정 보겠습니다. 계약 이전 시, 계약 이전, 이제 다른 회사로 계약을 이전하는데 승계되지 않은 예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일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죠. 예금 보호 대상인 예금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5천만 원 한도인데 4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한도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A씨가 예금자 보호법으로 받게 되는 예금 보험금은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기예금 예금자 보호 해당이 됩니다. 당좌예금 됩니다. 주택청약예금 보호가 됩니다. 그럼 다 보호가 되죠. 합쳐볼게요. 2천 플러스 3천 플러스 1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이네요. 그죠? 근데 1인당 최고 보호 한도는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예금자 1인당 보호 한도는 우리 계속 반복합니다.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로 인해 금융회사별로 원금의 하나여가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 종류별로 5천만 원이 아니라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변액보험 관련된 에센셜 102제를 풀어봤습니다. 연간 함정도 있었고요. 연간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다 합치게 되면 지난 1년 동안 출제되었던 문제들 가운데 약 한 500문제 정도의 정답 지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시험을 치시기 전에 이 동영상을 같이 시청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 에센셜 102제를 꼭 풀어보고 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의 건투를 빌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